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검사 3명 배치했다가 대통령이 대수비에서 유출이 있다면 조사해라 하니까 검사 2명 더 늘리다가 압수수색도 안 하다가 월요일날 JTBC에서 타벨리 PC에 청와대 각종 자료들이 있었다 하고 공개하니까 그제서야 그 다음날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오늘 최순실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외에 특수 1부를 추가로 투입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김수남 검찰청장은 철저하게 수사에 신속히 착수해서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넉장 수사로 특검을 자초한 검찰, 고발 27일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검찰. 자, 압수수색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는요. 지금 제기된 문제의 핵심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갈림길입니다. 그럼에도 주변 변두리 인물들, 피레미들, 미꾸라지들이나 부르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없애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했고요. 우병우가 최순실과 무관하지 않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우병우가 청와대에 아직도 앉아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검찰을 우롱하는 행위고 검찰 스스로도 쪽팔리는 행위입니다. 자, 검찰총장 김수남 총장은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 검찰에 지시했는데요. 이분도 정말 황혼역에 날아오르는 부엉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검찰총장 임기 꽉 채운들 뭐하고 좀 소신껏 하다가 잘림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것이 역사에 남고 자신의 명예에 더 좋겠습니까? 자, 뒤늦게라도 이렇게 한다니까 뭐 특검 할 때까지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지적당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고리인 이승환과 고영태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에서요. 이것도 수사상의 이유가 있지만은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승환 미르 재단 이 사무총장은 77개의 녹취록이 있다 해놓고는 지금은 모두 삭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이 받았다면 보낸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최순실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가 청와대 행정관 거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기 어떤 관계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지금 거였다고 주장되는 태블릿 PC가 독일에서 확보되어서 국내로 왔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저는 웃깁니다. 경비원 보고 치아라 했는데 경비원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작동이 되는 태블릿 PC를요?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신병을 확보해서 조기 송환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순실 신병이 확보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범죄 단서가 나와야 된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들 감보다 검찰이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검찰이 감이 더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지금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당신은 언제 물러납니까? 내 당신에 대해서 불편한 소리 한 방송에서 하고 나니까 방송 끝나기도 전에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몇 통이 왔고 그 뒤로 출연 정지입니다. 제 입을 막으면 뭐 당신이 행복해집니까? 제가 별말도 안 했어요. 고난을 벗삼아 뭡니까? 뭔 그날까지 꿋꿋이 버텨야 된다. 소명의 그날까지 꿋꿋이 버텨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그 말씀이 우병우 수석 등이 지금 뭐 음해를 해도 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설들을 다 하길래 어느 청와대에 연설문 쓰는 사람이 이따위를 써줬냐. 지금 이런 소리를 대통령의 입에서 할 때인가. 정말로 잘못 적어줬다. 이래서는 안 되고 글마 집에 좀 보내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글말 안 했죠. 그런 사람 사표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요.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황장수가 왜 우병우 최순실에 대해서 목을 그렇게 메고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된다. 제가 남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맹신을 해왔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애써 외면을 했던 거죠. 제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단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들보다 시간을 갖다 좀 더 보내고 있다. 뉴스 브리핑을 하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 요즘 별로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게 딱 편협된 시각이 없이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대충 답이 나오고 무리한 거는 무리한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요. 지금 최순실이 국정 개입뿐만 아니라 뭐 조금 이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해타산 사업에 개입을 하고 한마디로 지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돈 버는 데도 쓰고 오만 짓을 다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신이 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신이 나겠습니까? 다만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전달을 해야지요. 자, 특검은 여야가 합의되었지만은 새누리당 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조사 대상이 누구냐, 대통령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또 삿바 싸움을 한참 해야 될 겁니다. 저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저는 대통령이요.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다가 존중해서요. 그 특검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이 특검이 요구하는 의문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소추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검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죠. 새누리당요. 특검 하기로 해놓고 또 꼼수 쓰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문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가장 장애 요인들은 새누리당 당신들입니다. 그 아니라고요? 지난 월요일만 해도요. 비박 친박 할 것 없이 대통령이 개헌 말했다고 잔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날 저녁에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했지만요. 한나절을 못 내다보고 껍죽거리는 인간들이 당신들 아닙니까? 난 당신들에게 정말 불쌍함을 느낍니다. 또 특검을 한다면 여당은 상설 특검을 하자, 야당은 별도로 특검을 하자라고도 또 그랬겠죠. 자, 그래서 이 특검이 그동안에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또 가는 과정에서요. 근데 거기서 또 몇 개가 더 터져 나올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의 속성을 제가 안 봐도 좀 알만합니다. 지금 또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한 보름 뒤에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양 특검 하기로 해서는 삿바 싸움 하지 말고 야당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어차피 야당도 이거 판 크게 벌려서는 저들도 갔다 가다가 잘못될까봐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하야를 시키거나 퇴진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탄핵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 뒷감당은 그 후유증은 또 없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래 내 물러갈 건데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비리도 아울러 다같이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물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까버리고 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번에 밝힐 건 다 밝히고요. 그리고 책임질 거는 다 지고 사과할 거는 다 사과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건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순실 이 여자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고영태가 유흥업소 마담이었고 여자들 가는 유흥업소에 참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뭐 제가 제 입으로 먼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 뭐 정유라의 남자 뭐 남편이라며 결혼했으니까 참 고등학생이 뭐 임신해서 곧바로 또 작년에 결혼했다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정유라가 놓은 애의 아버지는 휴대폰 판매원과 삐끼를 했다고 합니다. 삐끼면 뭐 술집 룸살롱 같은데 삐끼 아닙니까? 호빠와 삐끼. 사람이요 돈이 있다고 클라스가 되는 게 아님을 최순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 보면 클라스 그러죠. 클라스라는 거는요 돈 플러스 한마디로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불어에요 아비투스라는 게 있죠. 어떤 행동 패턴으로서 습관이 사회적 환경이나 어떤 문화적 환경, 계급적 환경 때문에 축적되어서 아주 조직된 행동 양식이 되어버린 버릇, 영어로 헤비투스 같은 부분을 불어로 아비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특정한 계층에 형성되어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최순실은 강남 아줌마로 박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는데 최순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호빠고 삐끼고 무슨 빵모자 쓰고 다니는 뭐 광고 감독이고 그리고 236 정치판 건달이라면 대한민국의 강남 아줌마의 아비투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자, 국정에 개입을 하려면 국정에 개입될 수준을 좀 갖추고요. 클래스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반칙인 게 국정에 개입을 또 해도 좋다는 겁니다. 나중에 웬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개입하고 난 뒤에 나온 스캔들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야, 저 정도면 그래도 개입할 만하다. 린다 김이요, 무기 팔다가 뭐 중간에 브로커로 걸려서 깜빵도 갔다 왔지만 린다 김을 보고 사람들은 무기 상의 브로커로서 고위직들을 홀릴 만한 클래스가 있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돈 빌리가 안 주고 뭘 했니 어쩌니 해가지고 경찰청에 출입할 때 린다 김은 그 영 클래스가 아니었지요. 어쨌든 한때 린다 김은 무기 브로커로서의 클래스는 갖췄습니다. 무기 브로커가 뭐 그래야지 007 영화에 나오는 여자처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최순실이 클래스가 영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국민들이 한 번 더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내미를 이대 넣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좀 넣지, 하필 종목에도 없는 말을 타고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이대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 청담고등학교인가 다닐 때 출석이 안 돼갖고 결석하지 마라 하니까 돈 봉투하고 쇼핑백 들고 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대학 지도교수를 찾아가갖고 딸내미 학점 안 준다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놈 딸내미는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다. 돈도 실력이다. 그래, 도둑질을 해서 돈 모으는 것도 실력은 실력이다. 그래서 그리 잘난 니는 고등학교 때 임신해서 출산하고 육아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말 4마리에 개 고양이 10마리에 그렇게 그 놀면서 국가대표 훈련비 받고 문광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이유가 K스포츠하고 미래재단을 만들려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문광부니까 딸내미 2등 했다고 성마대에서 대학 못 갈까봐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공무원들 숱하게 쫓아내고 확인사설까지 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자, 나라 일 한다고 명분 내세워놓고 대기업들한테 700 무슨 80억쯤 되는 돈을 뜯고 그걸 외에 별도로 더 뜯으려고 뭐 SK 가서 80억을 내라니 SK가 30억 이상은 못 주겠다 하면 제 같으면 30억이라도 감사합니다고 받아올 건데 그러면 놔둬라. SK가 아마 가슴이 섬뜩했을 겁니다.
자,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창조경제문화융성, 창조경제 핵심센터하고 정경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간에 감옥에 간 회장님 빼내는데 그간에 대기업 이해관계 봐주고 법 고쳐주고 하는데 대통령 순방에 끼워놓고 대통령의 외교정책까지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외교안보에 영향까지 미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여자가 지금 독일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필 또 세계일보입니다. 자, 인터뷰 내용에 보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죄송하다 하면서 공식 사과를 했다면서 내용을 읽어보면 또 그러지 않습니다.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주의 호텔에서 했어요. 하필 세계일보하고만 인터뷰를 했냐는 것도 의아합니다. 우아한 게 아니라 최 씨는 청와대 보고서를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당선 초기 이메일로 받아본 것 같아. 아니다고는 말 못하겠죠. 일부 인정했고 강남 사무실에서 종이나 책자 형태의 보고서를 봤다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들킨 거는 조금 인정하고 지금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인정 안 하는 거죠. 태블릿 PC를 통해 VIP 보고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쓸 줄도 모른다. 자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남의 PC를 보고 보도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취득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검찰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 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 되어서 최순실이 애초에 뭐 최순실 게 아닌데 최순실 것처럼 이렇게 조작이 되어서 지금 갑자기 등장했다. 여기에 종북, 친북 들미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앙일보가 문 닫으려고 작정을 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중앙일보 측에 최고 높은 분 쪽의 반응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희희낙낙하듯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니까 미련은 버리고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세요. 자, 미르미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자금 지원 및 용역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절대 자금 지원을 받은 건 아니다. 그 돈은 직접 뺏겠습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일할 사람이 아니죠. 재단 운영을 좌지우지했냐는 데 대해서는 자기 인맥들끼리 운영해 왔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지는 관계없고 그러면 차은택이하고 무슨 고영태가 했습니까? 독일 집 구입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구입 자금을 들여왔다. 집을 구할 때 36만 유로쯤 들었는데 은행의 예금 담보와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했다. 원래 뭐 하려 그러면 다 이렇게 모양은 갖춰 놓습니다. 그 돈 안 써도 건저당 설정하고요. 집은 한 채뿐이고 서너 채 보유는 말도 안 된다. 한국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재진의 말에 제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신경쇠약에 걸려있고 딸아이도 신경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 오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인터뷰도 아마 누가 하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결정권자니까 본인이 결심을 해서 했는지 의문입니다. 자, 말하다가 자꾸 흐느꼈다는데요. 이 사람이 억울해서 옵니까? 억울해서 오는 것 같아요. 연루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논란을 정폭시켰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가슴 아프다. 훌륭한 분이다. 사과 드리고 싶다. 연설문을 어떻게 수정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아니까 심경 고백에 도움을 줬다. 심경 고백에 도움을 줬다. 안 그래도 자꾸 이상한 이야기 무슨 심령이니 사이비 종교니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박 대통령 잡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하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다. 박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고 국민 여러분 가슴을 아프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신의로 도와주고 싶고 믿을 신인지 종교 신자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료 받은 부분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메일 좀 본 것 같다. 초반에 외교안보 문서 등도 봤다는데 전혀 기억이 없다. 강남 사무실에서 대통령 보고서를 봤다는데 말도 안 된다. 그 사람은 나보고 돈 달라 했다. 5억을 내놔라 했다. 정호성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정 비서관이 청와대 들어간 뒤에는 만난 적도 없다. 믿습니까? 태블릿 PC를 통해 VIP 보고서를 받았다는데 내 자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걸 버렸을 리도 없다. 그런 걸 버렸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남의 PC를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수사해라. 안종범이나 김종 문광부 2차관 등을 통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건 어떠냐? 안수석 얼굴도 모른다. 김 차관과 저를 연결하려는 그림인 것 같아. 한양대에 아는 사람 없다. 김종이 한양대 출신입니다. 이재마이도 한양대 출신이고요. 청와대 이 부속실 윤전추 행정관 인사청탁을 한 거 아니냐. 나야 연배도 달라. 내가 전혀 추천이나 인사청탁하지 않았다. 팔선녀 모임을 만들었냐? 팔선녀와 같은 모임을 만든 적이 없다. 미르미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자금 지원 받은 게 없고 감사해보면 유용이 없다. 없을 거다. 차은택 이사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이 재단 운영을 좌우했다라는데 가깝지도 않다. 차시와 옛날에 잠깐 알았다. 연락도 안 한다. 폐쇄적으로 살아왔다. 참말로 폐쇄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언론에 장안에 소문이 다 나서 박간천이도 떠들고 다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들이 따라다니는데 K스포츠의 노성일, 박은영 등이 대신 역할을 한다는데 이름을 들어서 한다. 본 적은 있다. 이승환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폭로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끌어들이려고 만든 거다. 독일에서 사는 게 어떠느냐. 오늘 약 먹고 죽을 수도 있다. 이분도 또 좀 있다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집을 구입했느냐. 여러 말들이 나온다. 이혼을 해서 독일로 이주하려고 갔다. 이혼한 지가 언젠데요? 작년에 5월달에 이혼했다고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에 했을 거고. 자, 이혼해서 독일 가려는 사람이 글이 설치고 다녔습니까? 얼마 전까지? 돈도 달라고요? 그 돈 달라는 거는 유령이 한 겁니까? 기업들에? 자, 국내 빨리 오라는데 딸아이가 신경 변화를 보이고 있어.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건강이 회복되면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나마나한 소리 했습니다. 자, 여러분, 최순실 사태 이거요 쉽게 끝이 안 납니다. 이제 초반전입니다. 복싱으로 하면 이제 한 2회전 3회전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속도 상하지 말고 그냥 보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요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정리해 가면 됩니다. 최순실이요 사람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또 많이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대통령은요 절대 이제 다시 사과 더 하지 말고요 한참 있다가 한 12회전쯤 갔을 때 사과를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